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자, 오늘 배워야 산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시장의 주도주를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제가 이 배워야 산다 시간을 통해서 자,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강의 내용은 양극재가 그 밸류 체인이 가능할까, 게임 체인저가 가능할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LFP, 그러니까 LMFP라든지 M3P라든지 이 중국의 CATL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엔트리급에서 시장 자체를 이제 얼만큼 시장을 점유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짜 뉴스, 이런 뉴스들을 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좀 능력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혹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뭐 공개 제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든지 개인 유튜브 채널 마제스터 TV에서 뭐 교육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어떤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싫을 수 있지만, 주식이 빠졌을 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내가 지피지긴 백전백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코 프렌들리 데이에서 에코 프로비엠입니다. 2022년도에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전략들을 제시를 했는데, 자, 맨 밑에 보이는 엔트리급 있죠. 예, 소디움하고 LFP 이 배터리 셀입니다. 셀인데 이 셀에 대해서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을 것인지, 엔트리급 저가 시장에서 과연 그 시장 자체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요즘에 굉장히 이 반대편 세력들,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지금 공매도에 의해서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뿐만 아닌 뭐 셀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빠져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기회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프리미엄급은 NCA 3원계, NCM, NCMX, 이제 마지막에 X가 어떤 그 활물질이 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 알루미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급하고 볼륨급, 그리고 엔트리급에서 시장을 어떻게 점유할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차트가요,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CATL 주가 흐름입니다. 자, 지난 2021년도 12월 3일에 381위안을 고점을 찍고요. 지금 현재, 자, 지금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9월 21일 날, 그죠? 예, 206위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과연 이 LFP 시장이 확대가 되면 이미 주가는요, CATL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넘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전 화면을 봤지만 이 주가 흐름들이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주가의 흐름도 이게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가는 IQ가 30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보다도 먼저 세력들, 그러니까 선침의 세력들에 의해서, 정보력이 빠른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CA 주가 흐름을 보면요, 이게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구간에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이제 C레이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터리가 충전과 방전시킬 때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전자제품에는 C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C인지 아니면 0.2C인지 0.5C인지 아니면 100C인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C레이트가 충전과 방전을 할 때 배터리의 전격 용량값, 우리가 요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려운데 기본적인 내용들만 제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자, 여기 C레이트가 커런트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충방전 소요 시간과 가용 전류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1C라는 얘기는요,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적으로 1C, 이렇게 이제 충전과 방전을 흐르는 가용 전류의 세기, 소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C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 시간이라든지 방전 시간이라든지 시간 자체는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간, 용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5C가 되면요,
예, C레이트 값은 12분, 그러니까 1시간보다도 더 줄고 12분에 5배의 어떤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3원계와 4원계를 보면 이 3원계, 4원계는 리사이클링도 가능하고 이게 그 수명 자체가 10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LFP 배터리는 수명이 20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건 이 C레이트 값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C레이트 값이 1 이하로 0.2라든지 0.3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충전 시간을 굉장히 늘린다든지 이러면요. 충분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C레이트 값이 낮으면 이 그 수명 자체가 늘어납니다. 분명히. 근데 만약에 C레이트 값이 올라가고요. 아까 우리가 최근에 얘기가 이슈가 나오는 게 10분 안에 충전을 해서 그죠? 400km 충전을 400km 갈 수 있는 용량을 1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사들이 지금 진짜인지 아니면 어떤 그 뭐 찔러보기식 기사인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원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ATL이 NCM811부터 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 뭐 SK온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 기업들의 이게 그 밀도 자체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성능이. 그러니까 주행거리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10분에 충전을 한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시간에 충방전 할 수 있는 걸 이제 5시가 정도 되면 이게 12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전해서 방전하게 되면 그러면 효율 자체가 5배 이상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6시가 되면 10분 정도의 충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용량 자체는 틀리겠지만 한 400km 갈 수 있는 그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우리 조선대학교 모 연구원이 이 논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C레이트 값이 그 1이고 그 0.5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이게 위에서 보시면요. 자, 1 이상일 때는 이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에너지 출력 자체가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2 정도 넘어가게 되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 최근에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 중에서 테슬라가 양극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4680 모델을 4680 우리 셀을 생산을 못 합니다. 그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율도 맞춰야 되고요. 수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셀을 100개를 생산할 때, 그죠? 그게 뭐 95%단지 이렇게 수율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공장 증설하고 그 수율 맞추는데 시간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LFP 배터리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뭐 LMFP, M3P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알고 대응을 하게 되면 아 그게 진짜 노이즈인지 아니면 진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면서 그 이후에 지금 2023년도지만 뭐 2025년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LFP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핸드폰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핸드폰인데 이 안에 충전을 하는데 급속 충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급속 충방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 우리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우리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이게 저방이에요. 저방입니다. 그러니까 출력 자체가 저방, 중방, 고방이 있거든요. 이제 저방, 고방은 중방, 고방은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에서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강하게 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모터를 돌린다든지 어떤 그죠? 그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셀은 팩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고속 충방전을 하게 되면 이게 배터리 자체가 소모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제 C레이트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그죠? 자, 요 고도가 만약에 지금 뭐 우리가 드론을 날리는데 한 100m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1C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고도를 향해서 한 1km 정도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터가
그죠? 빨리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방전 시간이, 방출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효율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출력 감당할 수 있는 C레이트 값을 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100C다.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건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뭐 10분 충전으로 400P를 갈 수 있다. 이건요.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충방전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C레이트 값이 높아버리면 LFP도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뭐 CATL 배터리 탑재한 자동차라든지 지금 뉴스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폭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C레이트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는 NCM, NCMA, NCA, LFP, NCM, MX, MX, LLO, LCO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요. 그 가격으로 이제 맞는 고객층을 이제 겨냥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거든요. 이게 양극재란 말이에요, 친구 여러분들. 그죠? 이게 양극재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자, 이 내용들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번에 이 테슬라 Y 모델 보조금이 514만 원 확정이 됐고요. 그죠? 지자체별로 틀려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싼 게, 제일 많이 보조를 해주는 게 경남 거창에서 한 850만 원 정도를 지자체 이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테슬라 Y 모델이 5,666만 원인데 살 수 있는 건 4천만 원 초반권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테슬라 Y 모델 뭐 롱레인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획기적으로 이 LFP 배터리를 탑재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올해 2023년도 지금 3분기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이제 예약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2022년도에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게 나왔냐면 여기서 LMFP 그러니까 M3P 배터리 팩을 탑재를 해서 이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게 뉴스가 자, 2022년도 8월 5일에 CATL에서 4분기면 2022년도 4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LMFP 배터리를 공급 예정이다라고 질러놓은 거예요. 그냥 기사를 질려놨어요. 봅시다. 그리고 중국의 2차전 양극재 업체가 디나노믹이라는 양극재 업체가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오토스파인넷에서 CATL의 4분기부터 테슬라의 에너지 밀도를 15에서 20% 높은 LMFP 배터리를 출시를 했겠다. 뭐 이는 나왔는데 중요한 게 이거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진짜 이 기자를 보면 LMFP 음극을 사용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음극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니까요. 양극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보시면 LFP 망간을 추가해서 그렇죠. 이것만 봐도 그냥 기사를 뺏겼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보세요. 리튬이온 LFP를 대체할 CATL의 M3P 배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LMFP하고 M3P하고 LFP하고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고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자, LMFP 기사 이게 가짜 뉴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2022년도 8월 4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보시면 CATL의 4분기 테슬라의 에너지 밀도 15에서 20% 높은 LMFP 배터리 공급을 예정이다 나왔어요. 그죠? 근데 세계 최대 2차 전지 업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봅시다. 여튼. 자, 중국의 CATL은 모델 Y를 위해 LMFP 음극을 사용하는 새로운 M3P 배터리를 공급을 4분기부터 할 예정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음극이 아니죠. 그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LMFP하고 M3P하고 지금 이게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 2022년도 8월 4일 날 이 기사를 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RWD 모델이 언제 출시가 됐냐면 2023년도 지금 3분기예요. 이번에 지금 막 띄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시청자 이거 띄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판단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번에 모델 Y RWD의 LFP 배터리 팩을 이게 우리가 이 배터리 종류는 LMFP가 아닌 LFP 배터리 팩을 탑재를 했죠. 그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56kWh이에요.
항속거리가 350km거든요. 근데 요것도 한번 뒤로 한번 돌아봅시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그냥 질러 놓은 거예요. 보세요. 밑에 보시면 2022년도 8월 4일에 72kW급 새 배터리가 장착된 첫 번째 자동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밑에. 그죠? 그러면 이 기자는 이 72kW급이 왜 장착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기사를 뺏겨서 쓴 거가 딱 보여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아까 2022년도 8월 달에 LM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탑재를 한 건 배터리 종류가 LFP예요. 그죠? 그러면 리튬 인산철이란 말이에요. 항속거리가 350km예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56kWh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LMFP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뭔가 이게 그 LFP가요. 이런 LFP가 우리가 3.3V고요. 전격 전압이 그리고 우리가 삼원계 같은 경우는 3.8, 3.9V거든요. 근데 LMFP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전압 자체를 4.1V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삼성 SDI 우리나라 기업들 있죠. 삼성 SDI, SK온 그리고 우리 LG 엔솔 이 기업들도 LMFP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양극재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아닌 과거에 오래전부터 굉장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중요한 건 LFP보다도 에너지 밀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LMFP를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그게 수율이 지금 잡혀 있는지 지금 사실은 만약에 그냥 우리가 딱 깨놓고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엔트리급으로 저가 시장을 공략했다면 지금 사실 CATL뿐만 아닌 뉴스가 이 시장에서 그냥 다 도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여러분 LMFP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구글 서치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없어요.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카드라 그죠? 뭐 일 것이다. 그죠? 가봐야 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LMFP의 문제는 해결 중인데 LFP보다는 에너지 밀도는 1.2배 높아요. 그건 뭐냐면 철보다도 망간을 추가를 해서 이 밀도 자체를 지금 좀 높게 만들고 무게를 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자, 지금 이게 LMFP 플러스 삼원계 활물질을 혼합하는 전기차 적용인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M3P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M3P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아마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거죠. 알고 싶잖아요. 자, 양극재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LFP의 공증 전압이 굉장히 낮죠. 3.3에서 3.4V예요. 그리고 LMFP는 우리가 망간을 추가해서 4.1V입니다. 그리고 이론 용량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용량 비교했을 때 자, 망간을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이론 에너지 밀도가요. 지금 LFP보다는 1.2배 정도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이 아까 테슬라 Y 모델의 RWD에 이제 56kWh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60kWh의 이제 우리가 자동 전기차에 이 배터리 팩을 한 60kWh를 탑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무게가 우리가 옛날에 제가 처음에 1강에서 말씀드렸죠. GM 딜리버리가 1996년도에 출시를 하면서 그게 납산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이게 차체 자체가 무겁고 주행거리도 뭐 지금 100km도 못 가는 상황이었고 탑승 인원도 2명밖에 탑승을 못 했고 그게 뭐 뒤에 굉장히 또 이제 크게 그걸 실어야 되니까 차에.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게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뭐 폐차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LFP 시장 같은 경우는 얘 무게 자체가 400kg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LMFP 같은 경우는 한 20% 가벼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딱 20%라고 단정을 못 합니다. 왜? 자, 여기서 이 망간 있죠. 망간 함량하고 철의 함량이 이게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무게는 조금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한 25%를 감안을 했을 때 이게 한 25% 정도 이제 가볍다라고 보게 되면요. LFP하고 LMFP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자, 이게 320kg예요. LMFP가. 그러면 LFP가 400kg일 때
조금 더 용량을 실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한 20% 정도 이 배터리 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 용량을 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78kW 정도 와트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아까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어떤 뉴스냐면 2022년도에 8월 달에 나왔던 테슬라 Y 모델의 LMFP가 탑재가 되면 용량이 가볍기 때문에 한 2kWh 정도는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잘 모르겠죠?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기사가 이게 LMFP가 탑재가 됐을 경우에 밀도가 낮으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아까 보시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60kWh인데 여기서 한 20% 업을 해서 용량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LFP하고 LMFP하고 자 삼원계 NCM811 정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압이 공징전압이 우리가 NCM 계열 같은 경우는 3.8에서 3.9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LMFP가 4.1입니다. 그리고 그 LFP가 3.3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 밀도가 높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LMFP하고 NCM 대비해서 이 무게를 볼게요. 자 LMFP가 이제 320kg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NCM 811 정도가 이제 220kg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60kWh를 봤을 때예요. 여러분들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60kWh면 우리나라 SK온에서 NCM 811 정도면 거의 한 600kg를 갑니다. 그렇죠? 물론 코스트는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NCM 811 같은 220kg이면 여기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당연히 좀 코스트가 좀 올라가더라도 이쪽 시장을 선호할 거예요, 무조건.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NCM 대비해서 이제 LFP는 NCM 대비해서 1.8배가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LFP 시장이 얼만큼 커질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테슬라가 얘기가 나온 게 거의 반 정도를 LFP 시장으로 이제 장악을 하려고 어떤 그 시장 선점을 하려고 그냥 먼저 선두 기업이니까 시장 자체를 이제 캐파를 키워서 선점을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뉴스를 냈는데 과연 그 시장이 지금 바로 다가올 것인지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럼 오늘 LFP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상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배터리 무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대충 LFP 대비해서 NCM622는 지난번에 공부했죠. 니켈 함량이 60%고 코발트가 20%, 망간이 20%고요. NCM811 여기 보시면 거의 한 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니켈이라든지 뭐 코발트, 망간의 함량에 따라서 200에서 뭐 300 초반권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LFP가 굉장히 이제 밀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무겁다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한번 다음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LMFP의 이제 문제점들을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LMFP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삼원계에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는 뭐냐면 충방전하면서 우리가 분리막을 통해서 자, 이온이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방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낮은 리튬 이온의 확산 속도로 인해서 이 전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LMF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전도성이라는 얘기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망간이 추가되면서 그러거든요. 망간이 용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건 이제 그쪽 이제 기술자들이 연구원들이 이제 할 문제인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짧게 이제 이렇다. 이런 정확한 어떤 팩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도성 문제는 이제 삼원계하고 LFP보다도 활물질보다 낮아요. 활물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안에 삼원계는 뭐 NCM이라 그러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그리고 LFP는 리튬 철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보다도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중 전압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LFP는 그 공증 전압이 3.3에서 3.4V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끌어올리면 4.1V 끌어올리면 우리가 이 배터리 팩에 BMS라는 게 있거든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뭐 이게 전압이 맞지 않고 그리고 셀 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셀이 뭐 예를 들어서 4680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에서 한 900개 들어가고요. 이번에 뭐 우리 2170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한 4300개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전문 용어인데 이제 셀 밸런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전압 자체가 3.3이었는데 이걸 전압을 끌어올리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BMS에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BMS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충방전을 하잖아요. 리튬이온과 전자 양극활 물질이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게 되냐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니켈 함량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9반반이라고 그러면 니켈 함량이 90%고 코발트가 5, 그리고 망간이 5, 5%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효율이 높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충방전을 하면서 이게 덴트라이트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쉽게 얘기해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어떤 결정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양극응극이 만나버리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드름처럼 분리막을 통해서 막 치잖아요. 이게 양극응극이 만나면 폭발을 합니다. 이게 이중전압 플랫폼도 LMFP에서도 충방전을 하면서 이 망간 이 용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리튬이온에서 이 양극활 우리가 충방전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틀어집니다. 망간에.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이 망간의 용해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충전과 방전할 때 양극활 물질의 구조가 틀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그냥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점이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충방전을 하다 보면 여기 채워져요. 그러면 여기에는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망간을 추가를 하지만 이 에너지 밀도는 올릴 수 있지만 망간은 지금 굉장히 널려 있는 거죠. 가격 코스트가 낮아요. 그래서 망간의 용해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2020년도에요. 테슬라가 CATL에 LMFP를 탑재를 해서 시장 공략을 하겠다는 이 얘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지금 LMFP 탑재를 했나요?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또 이제 그 다음 얘기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망간의 용해가 어렵기 때문에 LMFP의 문제점들을 지금 굉장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고무적인 게 이번에 CATL에서 2023년도 1분기에요. 연구 개발비를 6,850억을 들였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이 위대한 기업들, 이 삼원계, LG엔소라고, 그리고 이제 SK온, 또 삼성 SDI, 이 위대한 기업들의 이 삼원계 이제 높은 적이죠. 삼원계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경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엔트리 시장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아까 연구 개발비 쓴 게요. 우리가 작년에 LG엔솔이 6,600을 썼어요. 2022년도에.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어렵나요? 자, LMFP의 이제 문제 해결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공정이 있습니다. 이 장비주들도 나중에 봐야 되는데 뭐 전국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 자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LMFP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코팅하고 이제 도핑 과정이 있습니다. 이 코팅도 이제 우리가 어떤 거냐면 리튬 이온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기술력이에요.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도핑은 활물질 내부에 리튬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망간이 들어가면서 LMFP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전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도핑 기술이 굉장히 또 그저 연구 과정이겠죠. 이런 기술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율이 과연 지금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봅시다. 자, 그리고 M3 팩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아까 우리가 LFP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낮은 저온에서 이제 극복을 해서 이제 LMFP 하고 그리고 LMFP에서 또 M3P 배터리 셀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삼원계 양극활 물질과요. LMFP 양극활 물질을 혼합을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 아까 LMFP 같은 경우는 공칭전압이 한 4.1V가 되고요. 양극활 물질은 공칭전압이 한 3.8V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압이 3.8에서 3.9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활물질, 양극 활물질 있죠. 섞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M3 팩 셀을 지금 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뭐 팩트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나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해드리면. 자, 삼원계 양극 활물질의 작동 전압이 3.8에서 3.9V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M3P 백을 이 양극할 포트폴리오에 이제 구성한다는 얘기는 코스트를 얼마큼 낮춰서 효율을 높이느냐 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M3P 배터리 셀이 이제 지금 앞으로 그 양극재 포트폴리오로 또 하나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M3 팩의 이제 배터리 셀이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중 전압, 자, BMS, 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거의 해결 단계에 있는데 이게 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배터리 M3 팩을 지금 뭐 각 완성차 업체에 탑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이온 속도 문제 해결이 또 가장 관건이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리튬이온, 그러니까 양극재 3원계, 4원계 배터리 팩 같은 경우도 상온, 그러니까 우리가 저온에서는 사실 뭐 그 주행거리가 한 700km 간다 해도요. 낮은 온도에서는 한 조금 효율 자체가 떨어져요. 그죠? 그건 알잖아요. 그리고 그 LFP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저온에서는 예를 들어 저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35kWh 이 배터리 팩을 탑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적은 용량인데 거기서 또 이 겨울철에 과연 뭐 히터라든지 이걸 틀면서 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 100에서 120kW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낮은 저온의 성능을 개선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M3 팩. 그러니까 이걸 한번 지금 연구 과제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사실 LFP는 우리가 2025년도에 지금 에코프로 BM이죠. 예, BM이 벌써 지금 개발을 완전히 완료를 한 상황이고 이제 양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LMFP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2026년도,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 2027년도 이렇게 목표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틈새 시장을 지금 CATL에서 이 침투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침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조금 지나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확인을 했으니 자, 여기 보세요. LMFP 기사 내용 아까 보시겠죠.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팩트를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2022년도 8월 5일에 나왔던 LMFP 기사 뉴스고요. CATL 4분기 테슬라의 LMFP 배터리 공급 예정이다. 내년 초 출시인데 내년 초 출시는 뭐예요? 23년도 1분기인데 1분기 출시가 안 됐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3분기에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중국 배터리사 CATL이 올해 4분기에 M3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 그러면 충분히 LMFP도 아니고 M3P예요. 그죠? 그리고 M3P는 LMFP 양극재를 쓴 CATL 차세대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플러스 3원계를 양극활 물질을 합산해서 그죠? 만든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CATL의 72kWh 배터리 팩을 사용하는 테슬라 모델 Y용 LMFP 배터리를 4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얘기했어요. 이게 그죠? 4분기 2022년도 4분기부터 공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Y 모델 지금 RWD 모델이 내년 초에 출시인데 올해 출시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밑에 보세요. LMFP 양극재는 순수하게 LMFP만 쓰거나 3원계 양극재를 섞어 쓸 수도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도 요것만 봐도 아 이거는 진짜 잘 모르고 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레이포스트는 CATL의 M3P 배터리 후자에 속한다고 보도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예, 그렇게 보시고 이제 기아 레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아 레이 EV 풀 패키지가 3,080만 원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그죠? 풀 패키지가. 레이 풀 패키지가 3,080만 원인데
이게 용량을 보시면 35kWh예요. 리튬 인산철이에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 2021년도에 레일을 전기차를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키로수가 98km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경차잖아요. 자, 가격이 4인승 승용 라이트가 2,277만 원 정도이고요. 자, 에어가 2,950만 원. 2인승 벤 라이트가 2,745만 원이에요. 그러면 야, 보조금 얼마 받고 그래도 2천만 원 훨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거와 아까 저 테슬라 요 Y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Y 모델 이번에 RWD인데 이게 출시 가격이 5,660만 원이거든요. 66만 원. 그래서 4천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건 아까 보조금이 한 5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좀 틀려요. 서울은 뭐 150만 원 전후가 될 것이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방자치에서 가장 많이 주는 데가 경남 거창에서 한 800에서 8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결국은 만약에 800만 원 잡고 500 잡고 1,400 잡으면 한 4,200만 원대로 최저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통상적으로 보시면 뭐 4천만 원 후반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이 국내에서 이 4천만 원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항속거리가 350km이고요. 그죠? 그러면 이건 최대한 거리수를 최대한 많이 늘렸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겨울철에 되면 이게 뭐 히터와 에어컨을 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하절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을 돌리면 확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330, 그 정도가 되지 않겠네. 330, 320, 그 정도로 추론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 저온에서 확 떨어지기 때문에 뭐 270에서 250,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 테슬라 Y 모델의 후륜구동 버전은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용량이 59.7kWh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델에 이제 배터리 무게가 400kg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용량을 늘리려고 해도 만약에 테슬라 Y 모델을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무겁게 출발해요. 제로백도 6.9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LFP 배터리를 탑재를 했단 말이에요. LMFP는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M3P도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3 모델이 최대 713km 간대요. 응? 야, 이거 가면 이건 진짜 이거 대박이잖아요. 그죠? 대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이걸 한번 팩트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자, CAT의 기준 신형 모델 3 스탠다드 버전의 경우는 완충 시 최대 주행 거리는 606km고요. 이 롱레인지 버전은 713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약간 띄우기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롱레인지 버전이 이전에 이미 나와 있던 거고요. 이게 그죠? 롱레인지 버전은 우리가 그 3원계입니다. 3원계 배터리 팩 탑재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자를 쓸 때 606km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의심이 드는 게 보겠습니다. 이게 66kWh의 M3 팩을 탑재할 가능성을 전망했다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탑재가 된 건가요? 아무도 몰라. 그죠? 그리고 내년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가 하이랜드 신형 모델 3를 공개를 했는데 어디에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재원이 뭐 LMFP 배터리라든지 M3P 배터리 양극재를 사용한 이 M3P 배터리 팩이라든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606km도 이게 우리가 팩트가 아니다라는 걸 이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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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파악을 좀 하면서 우리가 엔트리급의 시장이 얼만큼 확대가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수명 또한 늘린 부분이 주요 특징이다인데 이게 진짜 탑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도 진짜 이 기사가 진짜 팩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2023년도 9월 1일 날 기사 내용이고요. 김훈기 기자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3 하이랜드급은 지금 일본하고요. 예, 지금 벌써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배터리 팩이 뭘로 탑재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지금 노이즈가 이게 진짜 팩트 사실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그냥 가짜 뉴스로 지금 이것 또한 가짜 뉴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전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모델 Y RWD 모델 같은 경우는 거짓 뉴스였단 말이에요. 가짜 뉴스였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 탑재가 LFP인데 57kWh입니까? 거의 뭐 60kWh에 육박하는데 350kW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면 350kW로 만약에 뭐 우리가 뭐 겨울철에 뭐 히터를 틀면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갔다가 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갔다가 못 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레이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레이가 지금 이게 이 배터리가 35kWh이거든요. 그럼 이게 최대 맥스로 205km 갑니다. 205km 여러분들. 205km 가거든요. 근데 겨울철에는 에어컨 안 돌리죠. 히터 돌리는데 돌리면 한 110에서 120km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사실 택시를 뭐 아이오닉 5하고요. 아이오닉 6 뭐 기사분들한테 택시 기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완충을 하면 그죠? 뭐 완충 시 이제 우리가 집밥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이제 충전기가 있을 때는 이게 한 10,000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600km 이상을 간대요. 근데 에어컨을 틀면 확 떨어진대요. 한 400km 초반으로.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622인가 저기 SK 온거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저기 뭡니까? 폭스바겐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폭스바겐에서 ID4가 그게 712가 들어가요. NCM 712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SK 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 그게 한 420km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보조금 받고 ID3가 그렇게 가격 자체가 비싸지가 않아요. 보조금 받고 하면 4천만 원 후반권에 그거 역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이가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이면 이게 배터리가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35kWh에 200km를 간다. 그러면 뭐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뭐 가다가 뭐 한 60km, 뭐 50km 남았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어. 계속 히터는 돌려야 돼. 뭐 에어컨은 켜야 돼. 이러면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 엔트리급 시장이 얼마큼 커질지를 일단은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버스 우리가 지금 에디슨 모터스라든지 뭐 LFP 탑재를 해서 지금 버스 기사들 얘기도 들어보면 이제 본인 차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차이기 때문에 그걸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뭐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얼만큼 커질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만약에 이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아까 제일 처음 화면을 보셨지만 이 엔트리급으로 우리가 제일 빠른 게 이제 ESS 우리가 원래는 LFP는 ESS 저장 장치거든요. 저장 장치로 애리조나에서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생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그러면 거기서 약간 좀 체인만 바꾸면 이 LFP 배터리를 보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M3 삼원계하고 LFP 백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수준 자체가 틀려요. LFP는 그냥 덧셈 뺄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원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분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든 공정입니다. 근데 니켈 가격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LFP 같은 경우도 탄산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탄산 리튬 많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가격 코스트가 그렇게 크게 뭐 한 6에서 한 7%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단 조건이 있죠. 하이 니켈 있죠. 니켈 함량이 높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9번반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첫 번째도 배터리고요. 두 번째도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재별 기술 변화를 잠깐 보고 이건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밸류 체인, 게임 체인저가 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3사가 사실은 결국은 이게 하이 니켈이거든요. 3원계. 이게 기술력이 다른 어느 기업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3사, 셀 기업들. 예, 그 안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양극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NCA, 예, 뭐 9번만이라든지 양극재.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2021년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출시가는 모델 같은 경우는 니켈 함량이 뭐 7, 2, 하나라든지 이러거든요. 그리고 뭐 6, 2, 2이라든지 하이니켈 811부터 이제 완전히 우리가 게임 체인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해외 기업들하고. 그래서 니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감히 이제 CATL에서 이걸 근접을 못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 노이저로 지금 공매도 세력이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뿐만 아니라 셀 기업들을 계속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그 기사들이 이게 뭐 양극재인지 음극재인지 양극재 포트폴리오인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 참 너무 심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제 방송을 이게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아 이건 진짜 이게 가짜 뉴스구나, 아 이건 진짜일 수도 있다,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스미토모 금속 강사 이게 이제 2018년도 2019년부터 양극재에서 이제 밸류 체인이 됐습니다. 에코퓨로 BM이 이 스미토모가 결국은 양극재가 이제 파나소니에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나소니에서 사실 뭐 거의 반독점이었죠. 테슬라에 다 공급을 하면서 이게 그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됐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이제 활물질이 NCM 811부터 9번반부터 해서 완전히 밸류 체인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덴트라이트라는 현상만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니켈 함량이 고니켈, 하이니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게 이제 원래 니켈 함량이 80%면 이렇게 이제 요런 상황이 없어요. 근데 요게 충방전 하면서 요런 사이에 이제 전액이 침투하면서 약간 덴트라이트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우치형으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 불순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느 전 세계의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있죠. 우리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LG와 그리고 쿠스무 신소재, 그 LNF까지. 그러니까 감히 지금 근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높으면 더 이런 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배터리가 이게 니켈 함량이 높으면 폭발력인데 밀도가 높으면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효율도 늘어나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건 아까 LFP 배터리 팩이 뭐 60kWh일 때 350kW 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9번반 정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700kW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LFP 배터리 팩으로 이 우리가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걸 지금 탑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 LFP 배터리도 무거운데, 그죠? 한번 봅시다. 이거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텔란티스 램 우리가 픽업 트럭 같은 게 한번 보시면, 자, 1500R EV 픽업 트럭이 이게 전부 다 그죠? 우리 LG엔솔 지금 공장들에서 지금 벌써 파우치형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는 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주행거리가 229kW시면 아까 보셨지만 용량 자체가 60kW시에 3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 Y 모델 하나 팔 때, 스텔란티스 한 대 팔 때 테슬라 모델 3대 팔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시장이 커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800km 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짐을 싣고 주행거리가 최대한 500km 이상 가야지 어느 정도 내가 이 차를 운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분명히 생길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GM의 홈모 EV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이게 보시면 이게 인터배터리 2022에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부스 때 전시된 게 이제 홈모 픽업 트럭이에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이 홈모 트럭 우리가 가솔린으로 사실 4km밖에 못 가거든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LG엔솔에 이게 3원계 9번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LFP 배터리로 이 무거운 게 효율이 가능할까요? 지금 뭐 이쪽도 예를 들어서 이 IRA 법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2025년도 뭐 저가 엔트리급에서 시장 공략을 한다. 물론 이쪽에 뭐 배터리 팩을 키우면서 뭐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코스트를 다운이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도 저는 조만간 열리는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크게 중국 시장에서 지금 노이저들이 많이 있고 결국 국내에서 세력이 그런 뉴스들을 계속 만들어서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런 걸 봤을 때는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야, 그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자체적인 배터리 팩도 무거운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아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60kWh의 그죠? 킬로그램이 LFP 배터리는 400kg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 180kWh라고 우리가 배터리를 탑재한다 그러면 63이에요. 1.2톤의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돼. 1.2톤의 배터리 팩을 탑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 무게도 있는데, 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아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60kWh에서 350kW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아까 테슬라 모델 Y를 가정했을 때, 그러면 350kW 가정을 3배, 그죠? 이 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 1.2톤의 어떤 무게와, 그죠? 확 줄어들 거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이론상 제가 판단했을 때도 좀 뭐 나중에 시장은 열리겠죠. 뭐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LMFP 배터리 팩하고 그 M3P 배터리 팩의 어떤 이 공정을 끝내고 이제 수율이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탑재가 되면 엔트리급에서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시장이 그렇게 크게 완전히 어떤 그 시장 전체를 점유한다라는 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터리는 이 밀도예요. 주행거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1996년도에 GV 딜리버리 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납산철 배터리 탑재를 하면서 89km밖에 못 갔기 때문에 결국은 폐차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거든요. 자, 이 포드 F15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SK 온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 포드 150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픽업 트럭에서. 이 NCM 9반반입니다. 탑재한 포드. 이것도 여기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지금 이게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그 수준은 계속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물론 지금 어떤 그 전기차 시장에 이제 판매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 저는 어떤 그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급으로 분명히 또 LG엔솔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우리 SK온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우리 엔트리급으로 LMFP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양극재 배터리 팩을 지금 개발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IRA 법안에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쪽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진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걸 여기서 그냥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최소한 2025년도에 LFP 배터리 시장을 이제 침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빨리 지금 땡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CATL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어떤 이슈를 만들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어떤 사실들이 그죠?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급하고 볼륨급, 엔트리급 있죠. 요거의 시장을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쪽 시장이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는 또 프리코발트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LFP 시장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 그죠? 엔트리 시장에서 양극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제 침투하려면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은 3원계 NCM, NCA, 그리고 4원계 NCMA. 자, 이 시장이 거의 시장을 장악할 거다 보고 있고요. 배터리의 주요 핵심은 주행거리입니다. 밀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 양극재 기업들 보면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표체비 빠졌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5월 달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25만 원에 추천을 하고 지금 55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지금 다시 25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지금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강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제스터입니다.